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김병만과는 별개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와 전처 A씨 간의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감한 가정사다 보니까 참 취재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안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18일 나온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서는 달인은 ATM기였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걸까? 역시나 양측의 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대체 양측의 쟁점이 어떻게 엇갈리길래 이와 같이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올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처 A씨가 6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자, 제가 김병만 씨의 변호인인 임사라 변호사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김병만 씨 전처인 A씨가 파양을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0억 원이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워낙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봤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당시 재판부는 김병만 씨와 전처 A씨 간의 재산 분할을 75대 2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돈 관리 자체를 A씨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김병만 씨에게 20억 원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병만 측에서 전처 A씨가 빼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6억 7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혼 시점에서 6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 6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3억 원대가 불어서 결국 김병만 씨가 받아야 되는 20억과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금액 6억 7천만 원, 이 6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3억 원대가 붙어서 20억 플러스 10억, 그래서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전처 A씨 측에서 30억 원을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논의를 진행했으니까 30억 원을 달라고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디스패치를 통해서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1심 재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금액이 18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전처 A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김병만 씨에게 파양을 대가로 30억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재판부의 이혼 판결 이후 김병만 씨는 전처 A씨의 재산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 가압류를 통해서 받아야 될 20억 가운데 16억에서 17억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처 A씨가 김병만 씨에게 돌려줘야 될 돈은 현재 3, 4억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금액의 성격에 대해서 양측 간의 입장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애초에 이 금액 자체가 30억 원의 수준 상당이니까 이 권리를 포기하라는 조건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니까 30억 원을 달라고 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또 다른 일방에서는 아니 애초에 돌려받을 금액이 20억 원인데 이미 가져간 돈이 16억에서 17억 수준 아니냐, 돌려줘야 될 금액이 3, 4억 수준인데 어떻게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빼돌렸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6억 7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전처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돈이었다면 김병만 씨가 진행한 고소건들이 어떻게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가 있느냐라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김병만 씨는 정말 사망보험을 모르고 들었을까요?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병만 측은 전처 A씨가 김병만 씨 몰래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 과정에서 이 사망보험의 개수가 17개에서 18개 수준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김병만 씨의 변호인은 저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의 개수가 24개에 달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왜 이렇게 사망보험의 개수가 오락가락하는 걸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보험을 사망보험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일단 제가 관련 보험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보험에는 연금보험, 변액보험, 손해보험, 저축보험, 암보험, 가족보험, 자동차 보험 등을 포함한 보험의 개수가 24개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역시 사망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김병만 측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 자체를 모두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망보험의 개수가 달라졌던 겁니다.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는 바로 전처 A씨가 김병만 씨 몰래 사망보험을 들었느냐 여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병만 씨는 수차례에 걸쳐서 전처 A씨가 김병만 씨 몰래 사망보험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731조를 보면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은 본인 확인 및 위조,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문서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허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A씨 측은 보험료 자체가 A씨의 통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김병만 씨의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보험료 역시 전처 A씨의 통장이 아닌 김병만 씨의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역시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진짜 이혼 이유는 뭘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 별거 기간과 이유에 대해서부터 양측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김병만 씨는 2012년부터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 A씨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별거가 시작됐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측 간의 별거 시점부터 차이가 나는 걸까? 이 부분은 김병만 씨의 활동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병만 씨는 2011년부터 SBS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에 나섰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1년 가운데 6개월 이상은 김병만 씨가 해외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한국에 머물던 나머지 6개월 역시 주목지고 소림사, 주목지고 백고동, 김병만의 상류사회 등의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김병만 씨가 출연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대부분 스튜디오가 아닌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병만 씨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던 시점은 불과 3개월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전후를 두고 김병만 씨는 애초부터 별거를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 A씨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애초에 활동 자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촬영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일 때문에 나간 활동을 두고 별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인 별거부터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은 아이 문제로 상당히 다퉜다고 하는데요. 김병만 씨 측은 김병만 씨가 아이를 워낙 갖고 싶어 했는데 전처 A씨가 거부를 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전처 A씨의 입장은 또 달랐는데요. 김병만 씨와 전처 A씨 간에는 수년에 걸쳐서 시험관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처 A씨가 거부를 했다면 시험관 시술조차 진행하지 못했을 텐데 수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실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은 아이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과 주장들로 볼 때 김병만 씨가 억울하다는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딸이 2022년에 제출을 했던 사실 확인서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양딸은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라는 엄마와 티격태격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 김병만과는 별개로 아빠 김병만으로서는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딸은 김병만 씨와 전처 A씨 간에 낳은 딸이 아닙니다. 이 딸을 김병만 씨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해서 성인 때까지 길렀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병만 씨에 대해서 퐁퐁남이다, ATM기 취급을 당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이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쉽사리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되고 있는 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증거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사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